직원은 필요한데 요즘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 직원 채용이 부담스러운 사업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직원급여의 4대 보험, 회사 부담, 그리고 퇴직금까지 고려하면 인건비 부담이 정말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릴 수 있는 세금과 사회보험 관련 지원 혜택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혜택들이 있으니까 직원 채용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이미 채용 중이시지만 혹시 놓치고 있는 혜택이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영상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혜택은 통합고용세액공제입니다. 직원 채용에 대한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인데요. 2022년까지는 고용징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그리고 경력단절 채용공제, 정규직 전환세액공제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다가 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과 규정으로 2023년과 2024년에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징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장려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회사의 규모와 소재지 그리고 직원의 나이 등을 고려해서 증가한 근로자 1명당 일정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세부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은데요.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나 60세 이상 근로자 또는 장애인 근로자 1명이 증가하는 경우 1,55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소재 기업인 경우 청년 외 일반 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950만원을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청년 근로자 등 1명 증가 시 무려 1,450만원을, 청년 외 일반 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850만원을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혜택 외에도 만약 중소기업에 정규직 전환자나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는 경우에는 1,300만원을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직원이 없었는데 올해 직원이 1명만 늘어도 지금 말씀드린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큰 혜택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이후에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중소기업인데 2022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0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청년 1명으로 증가한 경우 2023년에 1,55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024년에 다시 상시근로자 수가 2명으로 증가한 경우 2023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으니까 2023년 세액공제를 2024년에 2차년도 세액공제로 1,5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4년에 2023년보다 청년 고용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1명 늘었기 때문에 2024년에 증가한 인원 1명에 대해 2024년 1차년도 세액공제 1,550만원이 적용이 되고 2024년에만 총 3,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2025년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2023년보다 줄지 않는다면 2023년 세액공제에 대해 3차년대 세액공제 1,550만원을 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청년 상시근로자 1명이 늘어나서 유지가 된다면 3년간 최대 4,65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2025년에 2024년에 2명보다도 인원이 줄지 않았다면 2024년에 받은 1차년도 세액공제 1,550만원을 2025년에 2차년도 세액공제로 또 받을 수 있고요. 2025년에 인원이 3명으로 2024년보다 1명 증가한 경우에는 2025년에 1차년도 세액공제 1,550만원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5년 청년 상시 근로자가 3명인 경우에는 2025년에만 총 4,6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세액공제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만약 모든 세액공제를 그해 다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에 매월 말에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계약 1년 미만의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와 그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은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이 큰 만큼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해야 되고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2년 이내에 세액공제를 받았던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 받았던 세액공제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 고용은 늘었지만 2년 이내에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많은 사업자분들이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해서 추후 경정청구를 진행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과거 신고 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혜택은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마련된 제도인데요. 세금은 아니지만 준조세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고요.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사회보험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입니다. 신규 가입 근로자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신규 가입자에 해당되더라도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이상인 사람이나 전년도 종합소득 금액이 4,300만 원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면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국가에서 지원받게 되는데요. 다만 지원금이 무한정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총 36개월까지만 지원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면 국민연금의 경우 직원부담분 4.5%와 회사부담분 4.5% 각각에 대해 80%를 지원받게 되고요. 고용보험의 경우 직원부담분 0.9%와 회사부담분 1.15%에 대해 각각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고용된 직원의 월 평균 급여가 200만 원인 경우를 살펴보면 원래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은 200만 원에 4.5%를 곱한 9만 원이지만 80%인 7만 2천 원이 지원이 돼서 최종적인 사업주 부담액은 18,0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은 원래 200만 원에 1.15%를 곱한 23,000원이지만 80%인 18,400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부담은 4,6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급여 200만 원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은 200만 원에 4.5%를 곱한 9만 원이지만 80%인 7만 2천 원이 지원돼서 최종적인 근로자 부담분은 사업주 부담분과 동일하게 18,000원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은 원래 200만 원에 0.9%를 곱한 18,000원이지만 80%인 14,400원이 지원이 돼서 최종 부담은 3,600원이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월 절감되는 금액이 94,000원이고 연간 108만 원이나 됩니다. 직원이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라면 절감 금액은 더 커지게 되겠죠. 따라서 지금 사업장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이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적용받지 않고 있다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일채용 공제 납입액에 대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내일채용 공제는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 확보 및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바로 이 내일채용공제 가입 대상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 지급하는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하지만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없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내일채용공제 납입금액이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내일채용공제와 관련해서 기업이 납부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납부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나 그 배우자 또는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납입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사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채용공제에 가입 대상 기업이라면 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금 혜택과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외에도 여러 가지 고용 촉진이나 고용 안정 관련 지원금 제도도 있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직원 채용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과 사회보험료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세금 혜택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변경 청구를 통해 세액공제 적용 및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내 사업장에 이런 혜택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혼자서 판단하시기 어렵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